네, 이제 현장에서 지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장 돌아가는 것 그리고 또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 또 듣는 게 좀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시고 시장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 또 생각하시는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선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부장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조금 시장이 주춤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렇죠. 오늘 그 지수가 빠진 것 중에 이제 기술주가 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기술주가 하락한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올라갔을 때 부담되는 부분이었는데 역시 시장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지수 조정,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많았는데 언제 나올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좀 나왔던 걸로 볼 수가 있겠고 한국 시장 역시 일단 지수가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2,600 밑에서 지금 주가가 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증시 중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이번에 지수를 상승에 주요했던 회사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화이자, 메타 플랫폼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일주일 수익률이 마이너스 7.4%로 바뀌었고요. 특히 이 중에 오늘 빠졌던 수익률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빠지면서 일주일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역전이 됐고 엔비디아도 뭐 오늘 새벽에 3.7% 하락을 했는데 일주일 수익률은 4.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역시 좀 부담감이 있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역시도 지수를 지금 2,600선까지 끌고 왔던 주식 역시나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한 9% 정도 하락한 상태고 LG에너지솔루션 한 9% 정도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냐가 관건인데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지수에서 좀 방어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좋게 보는 분들은 내년을 보고 좀 그 지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점에서 네네. 흔히 말하는 VIP 네네. 조금 뭐 거액 자산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많은 돈 맡기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하반기에 좀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좀 쏠려 있어요? 사실 그 예전에 이제 제 1분기 때부터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네네. 내용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빠르지만 올해는 좀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채권 매매 전략으로 증권사들에서 세일즈가 많이 있었고 거꾸로 그 고객들이 오히려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좀 거액 자산가 분들은 역시 시장을 좀 부담스럽고 불안하게 보시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결과적으로는 6%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미국 국채, 장기 국채를 사시거나 아니면 한국 국채를 좀 많이 사시는 비중으로 가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지수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도 5만 원에서 7만 전자가 됐듯이 또 공격적인 투자의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액티브 고무펀드라든지 대형 기술주 분할 매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액티브 펀드가 잘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할 때 저도 나름대로 운용사들 수익률을 좀 보면서 선별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펀드 맞습니다. 투자에서 별로 재미 못 봤다. 나 직접 투자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공모주가 이제 아시겠지만 시초가가 네네. 시초가에서 이제 하루 첫날 오를 수 있는 폭이 400%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면 또 공모주에서 더 큰 대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자, 우리 그 최 부장님께서는 하반기는 그러면 어떤 업종이나 테마가 좀 주도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서 올해 이제 1분기를 방송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연하면서 계속 네네. 말씀드렸던 내용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 좀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오면서 지수의 그 시가총액 상위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면서 2,600으로 끌어올렸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미국의 기술주가 지금 끌어올린 거나 같은 부분인데 그러면은 올해 지금 현재가 바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전망하는 부분은 뭐 기존에도 지수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작년에 2천 그 상고 하저러 시장을 좀 봤던 시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대부분이 좀 올해는 박스권 장세로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저희 신한투자증권에서 2,300에서 2,700포인트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 역시 반도체가 주도주인데 그 사이 나왔던 새로운 내용이 AI가 작년에는 한쪽에 한 테마로서 형성을 됐지만 지금은 반도체와 AI가 전체 테마의 큰 어떤 모델을 좀 갖고 있고 그 하위 업종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든지 뭐 엔터, 레저, 로봇, 메타버스가 들어가는 구조가 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더 주식하시는 분들은 가장 주목할 게 뭐냐면 애플이 신제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 생활이 바뀝니다. 네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뉴스가 나온 지 한 2주 되고 있는데 애플의 신제품 비전 프로가 좀 나왔고요. 이 비전 프로가 비싸지만은 이게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해서 사실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사하게 시장이 형성되면 빨리 만들 수 있는 회사들,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이제 메타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 관련된 이 제품들을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 부담됐던 400만 원대 가격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전망에 이제 업종과 종목을 좀 봐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VR 기기들 비전 프로를 중심으로 네네. 해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흔히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능도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올 텐데 선두에 치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향후에 벌어질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자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그러면서 반도체 얘기도 하셨고 뭐 PCB 얘기도 조금 해주셨고 이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로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서버용 반도체가 있고 일반 PC용 반도체가 있는데 AI가 이게 그 GPT가 나오면서 서버용 증설 그 메모리 관련해서는 재작년에 사실 삼성전자 주가 지수를 끌어올릴 때 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증설을 많이 했을 때 끌고 올라갔었는데 사실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투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모멘텀이 없다가 결정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경쟁하는 구조에 다른 기업들이 AI를 안 하게 되면은 도태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 좀 투자하겠다는 욕구가 좀 올라오고 있고 사실 스마트머니가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좀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겠지만 그 반도체 관련돼서 패키지 기판과 모듈 PCB 쪽을 계속 봐야지 않겠냐 생각하고 PCB 있습니다. 쪽이 조금 더 그래도 관심을 둘만 하다라는 말씀이면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탑픽을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PCB 쪽 가장 주목해야 될 때 어디로 보세요? PCB에 주목할 거는 그 패키지 네. 일단 PCB에 중요한 거는 이제 패키징 업체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안 좋았다 올랐지만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재고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면서 현금 흐름이 안 좋은 회사들이 사실 어려운 직면까지 했는데 순서를 보게 되면 HDI랑 FPCB 회사가 FCCSP가 있고요. 그다음에 SIP가 있고 메모리 기판, FCBGA 이 순서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매출은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그 5G가 확대되고 고출력 상황이 되게 되면 FPCA가 되는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대표적으로 대기업으로는 삼성전기가 있겠습니다. 네. 예. 삼성전기를 가장 그러면 탑픽으로 보고 계시나요? 삼성전기는 이제 대형주 매매했을 네네.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대덕전자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덕전자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대덕전자는 FPCB 부분에 이제 2위 회사고요. 1등 회사는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기고요. 일단 FCBGA 매출이 2022년도에 2,700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500억으로 늘어날 걸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그 경기 수요 관련해서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수요는 사실 주식이 반영이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기판 관련해서는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를 내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FPCB 관련돼서 회사들은 사실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일부 올랐지 하지만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DDR5 전환으로 가격 인상 수혜를 가장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나이 투자라고 5월 11일 날 투자했을 때 이 대덕전자를 추천했던 이유가 뭐냐면 선제적으로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선제적으로 증설을 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안 돌아가니까 사실 적자가 수익이 안 나게 되고 수익이 안 나게 주가가 하락이 됐는데 이 부분이 드디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까지 보게 되면 대덕전자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에는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미리 시설 투자해 놓은 것들이 이제 하반기 들면서 조금씩 성과를 낼 거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네요. 최여선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